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어쨌든 7월 달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고 어쨌든 대선이 끝나면 혹시나 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겠죠. 그죠? 예. 그러니까 6, 7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뭐 파실 분 팔고 살 분도 이제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그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때잖아요. 그래서 뭐 사실 수 있는 분도 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. 네. 특히나 스트레스 DSR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한도는 늘어나니까요. 뭐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. 네. 예.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쨌든 그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행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니까 네. 지금 올해 내는 여러분 보유세는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.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다 결정이 됐어요.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년 이제 6월 1일까지는 괜찮잖아요. 시간적 여유가 그렇죠.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또 제가 말씀드렸던 큰 이슈가 있잖아요. 5월 달 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민주당이 되면. 그렇죠. 그래서 그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 같은 걸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좀 개수를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네. 무주택자는 이제 좀 빨리 살아 이제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네.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.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된 지역을 한번 더 찾아봐라. 왜냐면은 또 그 와중에도 분명히 저평가된 지역은 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다 올랐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를 잘 찾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나.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작년까지는 성동구 정도까지라고 봤다면 네.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좀 더 온기가 퍼져 나갈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위아래로. 그 이제 정책이 또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더 확대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똑같아요. 만약에 그거를 이제 성동구 가천이라든가 뭐 강동구라든가 뭐 마포구라든가 이렇게 지정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여파로 확장이 되겠죠. 당연히.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오른 지역들이 오를 수 있으니 차라리 그런 지역들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.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.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왜냐면 계속 우리가 풍선 효과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. 서울 묶으니까 수도권 묶으니까 또 지방 묶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풍선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? 언제?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때랑 거의 비슷한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때보다 더 초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있는 거예요. 다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 관련해서도 좀 많이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더 빨리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지방도 그동안 좀 저평가된 지방들도 좀 살아날 여지도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게 세종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좀 약간 초기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지역들도 조금 관심 있게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게 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. 어떻게 좀 보십니까? 서울 수도권의 온기가 어느 정도까지 더 퍼져나갈 수 있을지와 지방. 그 시간은 걸리겠지만 온기는 퍼지겠죠. 저도 뭐 동의를 하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주로 이제 좀 너무 주거선호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. 챗GPT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아 정말요? 수도권 핵심 지역을 선호하는 투자자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네. 그 오대방에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강남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. 그쪽 자꾸 이제 제가 주시를 하고 이러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건데요. 어쨌든 뭐 온기가 계속 퍼지니까요.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. 민주당이 집권하면.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의 투기관리지구는 전국에 다 거의 다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온기가 이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올해나 내년 이렇게 고려해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9월까지 이제 토호제가 구별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. 그게 토호제는 저는 동별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. 대신에 아마 9월, 10월 이때 뭐 대책이 나오면서 마포나 성동 이런 데는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게 투기관리지구라든지 조정대상지구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토호제를 해야지 의미가 있지, 지정 안 하고 토호제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. 그래서 원래 기본은 이제 투기관리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거든요. 그걸 아주 이제 촘촘하게 깔기 시작할 겁니다. 계속 오르면 방법이 없거든요. 근데 지금 양도세 최대치가 82.5%인데 90%로 한들
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죠. 있겠습니까, 시장에. 시장에 반응이 없거든요, 이제. 그리고 뭐, 2주택에 대해서 뭐 8%, 3주택에 대해서 이제 뭐 12% 이렇게 취득세를 매기는데 그걸 뭐 몇 프로 더 올린다고 큰 의미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투기관리직으로 일단 좀 손에 깔면서 뭔가 이제 시장에 충격을 계속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과천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오시면 저는 이 과천도 투기과일지구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내로. 그렇죠.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.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본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리고 세종도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.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징을 왔거든요. 그래서 본인 또 이제 투기활지구 어느 정도 늘어날지, 그죠? 토호제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좀 나름 이렇게 뭐 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. 다양한 이제 이런 걸 보시고 좀 판단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주택자는 지금은 조금 이제 보유세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줄이고 또 다음 기회를 모색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특히 내년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정 지역이 더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채수를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이 제일 저렴한 시점인 것 같아요. 항상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에 사시는 것도 괜찮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서 투자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꼭 내가 꼭 실거주하는 데만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저평가된 데는 내가 실거주를 못하는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. 그리고 뭐 이제 내 집 마련 또 상급지로 갈아타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빨리 좀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. 근데 이제 다만 또 주의할 거는 내 집을 먼저 팔고 움직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다. 왜냐면은 덜컥 내 집 살집 먼저 사면은 굉장히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움츠려들어요. 되게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이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예, 무주택자분들은 뭐 상반기에 사시는 게 제일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. 1주택자나 다주택자분들은 그냥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봐요. 뭐 갈아타기 하실 적정 시기를 본인들을 조정하시면 좋고요. 아까 계속 저희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대기 수요로 머무르시는 게 맞고요. 이 관망으로 돌아서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떠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토호제 우리가 지정되고 해제되면서 그 지정 해제가 딱 되면서부터 확 그냥 수요가 몰려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망 수요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. 이게 모든 아파트 다 둘러보고 그죠? 딱 결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죠.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살 수 있는 거지. 그렇죠. 우리가 집을 사는데 최소 한 두세 달은 걸려요.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. 그래서 그런 수요로 남아 계셔야 된다라는 것만 좀 명심하시면 이게 떠나는 순간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다시 또 관심 가지고 돌아오기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제 지켜보시고 있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. 주거선호 지역들 사시겠다 그러면 진짜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다. 이렇게 계속 오른다. 그리고 오름폭도 커질 수도 있다. 대신에 이제 뭐 난 좀 외곽지인데 그래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사겠다 그러면 호재라는 게 어차피 실현되는 시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그게 맞춰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그래도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떤 걸 사실 건지 어떤 주택을 가지고 계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발을 안 떼고 예, 잘 맞습니다. 지켜보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걸 좀 준비하는 게 그렇죠. 필요하겠네요. 당연히. 네, 저도 오늘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뵙고 네.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신 교수님도 옆에서 얘기 많이 들으니까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. 재밌으세요? 네, 재밌기도 하고. 근데 그 교수님하고 그 우리 학부생이고 저는 이제 대학원생. 그래서 약간 어렵기도 하고 좀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닙니다. 장난을 많이 못 친 것 같아요 오늘. 까불면 좀 안 될 것 같은. 맞아요. 아닙니다. 나 다음에는 더 재밌게 하도록 하시고요. 어쨌든 오늘 또 세징원님 만나가지고 또 좋은 시각 같은 거 많이 얻고 갑니다. 앞으로 저희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